입찰 전 딱 6가지. 확인하고 나면 이젠 안심.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입찰 바로 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매에 입찰한다는 것은 입찰 보증금으로 시작해서 내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며 연습이 아닌 실전 투자가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소중한 내 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투자는 입찰 전에 실수를 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어 폐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낙찰자가 되어 입찰 보증금을 날리기도 합니다. 입찰 전에 딱 6가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불안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입찰가는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실히 정해놓으세요. 경매법원에 처음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사람들로 붐비는 경매법원에서 입찰표를 작성하다 보면 모두가 경쟁자로 보이고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다들 입찰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나의 입찰가보다 높게 적었을 것 같은 마음에 정해놓았던 입찰가보다 더 높게 작성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당일 입찰가를 높여 적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한순간에 입찰가를 높게 적어냈다면 그리고 낙찰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등과의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았다면 말할 수 없이 커다란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기존에 정했던 입찰가로도 충분히 낙찰이 가능했었는데 입찰가를 괜히 높여 적어서 추가로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가까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눈치작전으로 입찰가를 정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입찰은 기준을 세우고 원하는 수익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실히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입찰표는 작성한 뒤 미리 출력해서 챙겨가세요. 해당 법원에 가면 기일 입찰표, 입찰 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 봉투를 받아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 보증금을 넣은 뒤 이를 모두 입찰 봉투에 넣어서 제출합니다. 이 3가지 서류 중에서 가장 신경도 많이 쓰이고 잦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기일 입찰표 작성입니다. 법원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시간에 쫓겨서 긴장 속에서 적게 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해서 챙겨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일 입찰표는 집에서 출력한 뒤 작성해서 가는 것도 되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한 뒤 그것을 출력해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로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본사항은 그대로 타이핑을 해놓고 매번 입찰 보증금과 입찰가만 새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법원에 가서는 입찰 보증금을 넣고 입찰 봉투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입찰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물건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더욱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일 입찰표 양식은 제 카페에도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대리 입찰의 경우는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첨부를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는 준비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를 하거나 투자의 규모가 커져서 좀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 대리 입찰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 명의로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경매를 할 때에도 입찰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매 입찰을 여러 번 해보니까 조사와 입찰가 선정은 신경 써서 하지만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절차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입찰 당일에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실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배우자나 형제, 부모님 등 가까운 가족에게 부탁을 하여 대리 입찰을 합니다.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대학생 조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물론 공짜로 부탁이나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페이는 드리거나 지불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요즘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적어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다면 대리 입찰은 훨씬 수월해지겠죠. 대리 입찰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길 입찰표 뒷면에 보시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사람이나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한부 첨부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적어서 1등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감도장을 찍지 않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무효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주 좋은 물건에 1등 가격을 적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안 찍어서 무효 처리가 된 일을 보았습니다. 이러면 대리 입찰을 맡긴 사람이나 대리 입찰을 해준 사람이나 서로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인으로 대리 입찰 시에는 이것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한 통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입찰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새 종이에 새로 작성하세요. 길 입찰표에 입찰 보증 금액이나 입찰가를 잘못 적었다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찢어버리시고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를 수정하면 무조건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적사항이나 기타 내용은 수정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는 법원도 있지만 굳이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따라서 입찰 서류를 받을 때 여유 있게 더 받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전에 작성해서 출력해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설마 이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5. 입찰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해당 지역 법원의 입찰 마감 시간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마감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매를 처음 하고 몇 번 낙찰도 받으면 입찰하는 날에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입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마감 시간에 빠듯하게 가도 문제가 없지만 마감 시간을 넘기게 되면 곤란합니다. 보통 입찰 마감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이 시간까지 입찰을 하지 못한다면 법원까지 왔던 길을 그냥 돌아가야만 합니다. 입찰을 위해 법원에 가면 늘 마감 시간에 촉박하게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죠. 하지만 마감 시간이 다 되어 법원에서 입찰이 마감되었다고 안내한 뒤에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 마감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은 경매 투자에서 지각이 아니라 결석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최고가인 1등으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끝까지 생각하세요. 경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 번 입찰을 한 뒤 계속 폐찰하게 되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입찰을 위해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이 아깝게 느껴져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남들은 낙찰을 잘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 스스로 조바심을 가지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높게 낙찰받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매 투자 초반에 잘 극복을 해야 하는 상황과 시기를 겪게 됩니다. 경매 물건은 매일 본물처럼 나오고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입찰을 위해 공부하고 시세조사와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경매 투자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지 절대 낙찰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입찰가를 최대로 높여 적으면 낙찰에 실패하는 일은 절대 없을지 몰라도 투자 수익은 마이너스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준을 세우시고 낙찰의 조바심을 버리시고 여유를 갖고 목적은 낙찰이 아닌 수익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입찰 바로 전 확인사항 딱 6가지.
1. 입찰가는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실히 정해놓으세요. 2. 입찰표는 작성한 뒤 미리 출력해서 챙겨가세요. 3. 대리 입찰의 경우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확인하세요. 4. 입찰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한다면 새 종이에 새로 작성하세요. 5. 입찰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6.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최고가인 1등으로 낙찰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끝까지 생각하세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